헌재가 아주 공정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심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답변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문영배 재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 소추를 저는 발의할 예정입니다. 총리 아까 그 강승규 의원이 개정부 질문에서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탄핵 소추안 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좀 얘기가 된 건가요? 저희 당에서는 그 부분은 논의된 걸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자, 요즘에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불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문영배 소장 대행을 둘러싸고 동창에 이 온라인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음란물들이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막 어떤 얘기가 처음에 소문처럼 나오다가 이게 수면으로 딱 붉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요, 어제 오전에 이렇게 했어요. 문 권한대행 동문 온라인 카페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 달았습니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합성된 조작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어떤 음란물에 댓글 단 게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걸 판명이 났어요. 논평을 바꿉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 논평을. 이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됐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 해당 커뮤니티에 300회 이상 방문했고 댓글까지 작성해서. 이 댓글은 그냥 커뮤니티에 댓글 달았다는 걸로 싹 수정이 됩니다. 앞서서는 그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 달았다고 했는데 이게 싹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게 합성물 가짜로 만들어진 걸 보고 이렇게 논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300회나 넘게 들어가서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음란물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인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왜 막았어야죠. 약간 이런 반응.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다니 한심하다.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영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의 동문회 사이트 다 들어가서요. 음란물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원이 그 동문회 사이트 몇 번 들락날락했는지 다 카운트 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 논평이 수정되기 이전의 논평 자체도 사실 팩트체크가 안 된 거잖아요. 대변인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공격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할 때 팩트체크도 안 하고서는 그걸 가짜뉴스에 정확히 안 된 혼동되는 건가요? 상태에서 이제 논평이 나온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평이 나온 거겠지. 알면서도 그런 공격을 했다고는 여당, 공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논평할 때는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고치고 나면 정정됐다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말고의 대변인 논평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에서 앞으로는 정말 책임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니면 말고시, 그리고 정말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개인 공격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방식으로의 인신공격하는 거는 정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해당 고등학교는 무슨 잘못입니까? 어제 헌재가 또 입장도 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다 공개가 됐고요. 그 고등학교 그리고 그 기수에 있는 동문 사이트는 뭐가 잘못이며 실제로 지금 마포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란물을 누가 올렸는지, 그러면 문영배 대법원장이 거기서의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동조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명확한 헌재 흔들기, 그리고 지금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문영배 직무 대행에 대해서 지금 그런 극우 지지자들을 뭔가 선동하는 방식으로의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영배 대행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다른 모습도 하나 좀 더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근데 주로 이제 관저,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제 관저 뭐 방문하고 찾았던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의원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17일에 헌재를 또 항의 방문한다. 그리고 여당의 의원 한 분이 문영배 권한대행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또 발의, 탄핵소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홍석준 전 의원님.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원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예, 헌법재판소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예. 지금 대통령 탄핵 심리라는 이런 중체대한 이런 어떤 심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좀 공정하고 좀 법과 좀 헌법을 좀 지키면서 좀 하라 이런 거죠. 최근에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대가인 허영 교수가 지금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10가지의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지 또 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예.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법재판소 이 관련된 어떤 법을 무시를 하는 거라든지 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피고인이 부동의할 경우 증거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인정해 준다든지 현재 법과 지금 그 법률 위반된 것들이 너무 많다. 특히 지금 현재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일개 잡범보다 못할 정도의 어떤 대우를 하고 있다. 정인 채택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신문 시간도 마치 뭐 청문회처럼 어떤 초치계를 해서 뭐 90분을 딱 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 방어권을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등등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 운영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하라 이런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근데 지금 탄핵소추 발의가 강승규 의원이 뭐 발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석 그 구도상 예. 뭐 탄핵은 저희가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지금 국민의힘 어떤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문영배 지금 이제 예. 그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항의 표시다.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명 이상 동의해서 이제 그거 발의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데 아무튼 굉장한 불만 표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면은 약간 논평이 이게 완전히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잘못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덧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영배 대행에 대한 계속 압박도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의 원로 한 분께서 최근에 여당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좀 쓴소리를 좀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미지 개선 없이는 정권 재창출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지 지금 어떻습니까? 판검사, 교수, 지식인, 부잣집, 출세주의자, 높은 사람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성이 훨씬 다양합니다. 이걸 탈피 왜 못하고 있습니까? 홍석준 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김용우 전 국회의장이 네. 그래서 요 당의 큰 약간 어른 원로이신데 이런 이미지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사람 이미지다 그냥 미련 갖고 있다 이거 개선 없이는 뭐 없다 미래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이? 예, 저는 뭐 일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좀 부족한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좀 다가가려는 어떤 노력을 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관련돼서는 김영호 전 의장이 말했던 저는 또 이미지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국민의힘이 좀 뭐 가치 지향적이보다는 좀 이익 좀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본인의 어떤 이득을 좀 찾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런 어떤 이미지가 쌓였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철저한 어떤 반성과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 김영호 의장께서도 21대 그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예, 사실은 그런 점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개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점도 좀 있었다. 앞으로 정말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어떤 국민 정당, 특히 저는 어떤
높은 사람 이미지를 조금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 좀 짚어봤고요.